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 네 번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자료 구조인 단순 리스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복습부터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리스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리스트는 이 순서를 갖는 데이터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처음이나 끝에서만이 아니라 중간에서도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특징이 우리가 앞으로 또 배울 다른 자료 구조들과 서로 다른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는 두 가지의 자료 구조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저번에 배웠던 배열 구조로서 데이터들을 연속된 메모리에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하는 특징 때문에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에 5의 원, 그리고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데에는 5의 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복잡도를 갖는다고 하였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배울 링크드 리스트인데요. 앞서 배웠던 배열 구조와 다르게 이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데이터를 연속된 메모리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메모리상에 저장한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들을 이제 화살표를 이어서 순서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메모리상에 아무런 순서로 저장하는 특징 때문에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는 5의 n이라고 하는 복잡도가 걸리지만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데에는 처음에 넣거나 아니면은 그 전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데에는 5의 1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복잡도를 갖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 구조와 함께 이런 복잡도를 갖는 이유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앞서 배웠던 배열 구조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순서대로 메모리상에 정렬이 되어 있으면 순서를 생각하는 것도 편할 텐데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데이터들이 메모리상에 흩어져 있다고 했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에는 규칙성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얘는 메모리 주소가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메모리 주소의 크기도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들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 수가 있을까요? 이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 강좌에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출석부를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지 않고 제가 임의로 여러분들의 순서를 이런 식으로 정렬을 했다고 합시다. 여기 이렇게 모든 수강생들이 있는 거예요. 총 N명이라고 하면은 N명을 이렇게 쩌르르륵 세우는 거예요. 임의로. 그리고 매번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정해졌던 순서로 이렇게 줄을 서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순서를 기억을 하고 매번 똑같이 이렇게 줄을 설 수가 있을까요? 이때 이렇게 숫자를 매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줄을 서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 다 해보셨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각각이 여러분들의 앞에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는 사람은 자기가 첫 번째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다음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앞 사람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은 첫 번째로 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서고, 그리고 이 사람을 자기 앞으로 기억하는 그 다음 사람이 여기에 또 서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차례로 서게 되면은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겨줬던 그 순서대로 줄을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런 식도 가능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앞사람을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뒷사람을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람이 먼저 선 다음에 나의 뒷사람을 기억해서 이 사람을 불러오고, 그리고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다음 사람을 또 기억을 해서 다음 사람 불러서 이렇게 세우고 하는 방식으로 뒷사람들을 기억을 해서 차례로 이렇게 줄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도 원래 순서대로 설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데이터들이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억을 해서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는 형태의 리스트를 링크드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이 그림과 같이 각 데이터들이 이렇게 다음에 와야 할 데이터를 가리키는 화살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리키는 화살표를 링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데이터와 그리고 이 링크,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이것을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는 이런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생겼어요. 자, 이러한 링크드 리스트의 특징을 지난 시간에 배운 배열 구조에 기반한 단순 리스트와 비교해서 설명을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스트에서는 메모리에 데이터를 순서대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전에 이렇게 메모리를 먼저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당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들을 삽입을 쭈르륵 하고, 그 다음에 할당된 부분을 이렇게 다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삽입이 좀 어렵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런 반면에 링크드 리스트는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할 때마다 이 데이터를 아무런 공간에나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노드에서 이렇게 화살표만 이어주면 되기 때문에 리스트상의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자유롭게 늘리고 줄일 수가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단순 리스트에서는 항목을 삽입을 이렇게 이 자리에 할 때, 이 다음 순서들에 있는, 해당 순서와 다음 순서들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모두 한 칸씩 뒤로 밀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삭제할 때에는 여기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삭제할 때에는 그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앞으로 한 칸씩 땡겨와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삽입과 삭제하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았는데요. 그럼 링크드 리스트는 어떤지 볼게요. 여기 총 5개의 데이터 A, B, C, D, E가 있는 링크드 리스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N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원래 B가 있던 이 위치, 두 번째 위치에
수집하고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A에 와야 하는 데이터가 N으로 바뀌니까 이 A에서의 화살표를 링크를 N에 이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여기 있던 기존의 링크를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N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삽입되었으니까 B가 이제 세 번째 와야 해서 N 다음에 B가 와야 하니까 이 새로운 데이터 N에 해당하는 이 링크를 기존에 두 번째 있던 B에 이렇게 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링크에 대한 것만 보면 이렇게 삭제를 하고 그냥 두 개를 새 링크를 이렇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두 번째 자리에 삽입을 할 때 그 연산이 여기 이 원래 리스트에서 다른 데이터들이 뭐 5개가 있던 10개가 있던 100개가 있던 상관없이 이렇게 링크를 하나 없애고 2개를 더해주는 연산만 해주면 되니까 이 n에 무관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A, B, C, D, E에 5개의 데이터를 갖는 링크드 리스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 B 데이터를 두 번째에 있는 이 B 데이터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B 바로 직전에 있는 이 A 데이터가 원래는 이렇게 B에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B를 이렇게 없애주고 나면은 B 다음에 있던 C가 이제 두 번째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화살표를 A의 화살표를 이렇게 C에 연결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원래 리스트에 데이터가 5개가 있었던 N개가 있었던 상관없이 이 데이터 길이에 무관하게 이 해당 위치에 넣어주는 것은 이렇게 링크 하나를 새로 바꿔주는 이 작업만 하면은 이 삭제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원래 단순 리스트에서 이렇게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밀고 당기는 것에 비해서 훨씬 용이하게 자료의 삽입이나 삭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접근하는 건 또 어떻게 되나 볼게요. 데이터의 접근 하는 것이란 우리가 위치 어떤 포스라고 하는 그 변수의 숫자 예를 들어서 2라고 할게요. 두 번째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A, B, C, D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합시다. 링크드 리스트에서 이때 두 번째에 있는 여기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이 데이터에서 이 첫 번째 데이터에서 화살표를 따라서 한 번 이동하면은 이렇게 두 번째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되죠. 만약에 5번째라고 해봅시다. 5번째라고 하면은 이 5번째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데이터에서부터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을 찾아서 이 5번째 데이터를 찾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링크드 리스트에 데이터가 이렇게 100개 있다고 했을 때 맨 마지막 데이터를 접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이 리스트에다가 저장하고 있는 것은 이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에서 이 첫 데이터가 다음을 기억하고 이 데이터가 또 다음을 기억하고 한다 했죠.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해서 100번째 있는 이 데이터에 도달을 하면은 우리가 100번째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n번째 항목을 접근하는데 5의 n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단순 리스트에서는
여기 이 메모리 이 n번째, 예를 들어서 100번째라고 하면은 100번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이 메모리 주소를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메모리 주소를 찾아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접근하는 데에는 5의 1이라고 하는 복잡도를 갖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움직여서 데이터에 접근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반대로 데이터를 접근하는데 5의 n이라고 하는 복잡도를 갖습니다. 자, 이제는 이 링크드 리스트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 링크드 리스트에서 이 데이터, 뭐 100이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와 이 화살표, 링크를 가지고 있는 이 상자를 한꺼번에 이 노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노드를 이러한 상자 그림으로 표시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이 노드를 이렇게 두 개의 사각형이 붙어 있는 형태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 노드가 두 개의 중요한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데이터고 두 번째는 이 노드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링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을 데이터 필드라고 부르고 링크가 들어가는 부분을 링크 필드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링크드 리스트의 구조를 보면은 링크드 리스트는 맨 첫 번째 노드가 무엇인지만 알면 다른 노드들은 이 첫 번째 노드에서 순차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각 리스트는 이 첫 번째 노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저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 노드를 나타내는 그 변수를 헤드 포인터 혹은 헤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는 이 노드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로 첫 번째 노드가 헤드가 되고 그 다음 노드가 있을 경우에 이 헤드의 링크로 다음 노드를 이렇게 이어주고 또 그 다음 노드가 있을 경우 이 이전 노드에서 링크로 이렇게 이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마지막 노드에 도달해선 그 다음 노드가 없을 때에는 여기 이 링크 부분에 none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링크드 리스트를 조금 더 발전시킨 다른 구조의 링크드 리스트들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이렇게 단 하나의 방향으로만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링크드 리스트를 그냥 단순 링크드 리스트 혹은 그냥 링크드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단순 링크드 리스트에서 원래 여기서는 마지막 노드의 링크를 none으로 넣어준다고 했는데요. 이 none이 아니라 다시 첫 번째 노드를 이렇게 가리키게 하는 리스트를 원형 링크드 리스트라고 부르고요.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각각의 노드가 그 다음 노드만을 가리키고 있어서 이렇게 한쪽 방향만 접근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각각의 노드가 다음의 노드뿐만 아니라 직전의 노드를 가리키는 링크도 있어서 이렇게 앞뒤로 접근이 가능한 리스트를 이중 링크드 리스트라고 부릅니다.